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연예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보수 우파 연예인 중에 한 명인 노주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노주현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주현 선생님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방송이 끊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노주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렇게나 난리가 됐었던 연예계 블랙리스트,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많은 분들이 탤런트 노주현 선생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 시트콤이 유명했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감자별 이런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셨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저거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 관련 이제 영상이 올라오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랬던 노주현 선생님께서 어떤 시점이 딱 되니까 방송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 방송 출연을 하시고 2019년도가 되고 나서야 다시 방송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 사이가 공백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좀 묘하죠.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뭔가 지금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주현 선생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노주현 선생님은 SBS의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배우로서의 삶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지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최고의 직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앵커가 최근 제안받은 작품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노주현 선생님께서 드라마에 출연을 안 한 지 2년 가까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비 일학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편도 섭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비 일학 뭔 뜻입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딱 그 뜻입니다. 그 까마귀가 나는 거랑 배가 떨어지는 게 상관이 없는 건데 둘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칭해가지고 오비 일학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좀 드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로 노주현 선생님께서 오비 일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드라마 섭외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하러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노주현 선생님께서 몸을 사리는 거죠. 저거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도 문재인 정부일 때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기사가 나왔던 게 뭡니까? 박근혜 지지자 노주현, 문재인 정부를 저격한 것이냐? 조금만 저런 식의 언지만 보여도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이냐? 너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는데 감히 어떻게 노주현 선생님이 오비 일학이다 라는 말을 못 붙이겠습니까? 당연히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자, CBS 노컷 뉴스에선 대놓고 지금 이렇게 기사를 써놨습니다. 보수 지지 노주현, 문재인 정부 들어 섭외 안 돼. 사실일까? 분명히 노주현 선생님은 저 말을 할 때 오비 일학이다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을 저렇게 냈다라는 건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기자가 오비 일학의 뜻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왜곡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거 아닙니까? 기사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연예계를 강타한 블랙리스트 사건, 대중들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 진실이 밝혀지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현재 한 원로 배우가 바뀐 정권에 의해 피해를 봤다라는 취지의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한 원로 배우가 그런 식의 토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내가 지금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탄압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칭송을 받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내가 그런 식으로 탄압을 받았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 이 현상 자체가 지금 논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블랙리스트라는 과거에 큰 상처가 남아있는 현재 그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 연예인이 오비 일학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섭외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조차도 지금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마치 지금 농담조 비슷하게 하소연을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불균형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대체 지금 문성근 씨가 됐건 김미아 씨가 됐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실체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16년이었죠. 처음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학계에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지금 문건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무슨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연예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문건이 공개가 됐죠. 이른바 연예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은 한 명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000명 가까이나 연루가 되어 있다. 이 자극적인 숫자가 보도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죠. 연예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주도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예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거 있잖아. 정부가 지금 주도를 해가지고 좌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9,000명 가까이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알고 계신다면 거짓이죠. 그리고 또 거꾸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정부 친화적인 그런 식의 발언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야 라고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아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직권남용이 유죄가 됐고 강요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2016년 정경련을 압박해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1, 2심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요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법에 따르게 되면 강요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가지고 적용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의 언행이나 상황, 상호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줄만 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폭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분위기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를 다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강요죄가 무죄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인정된 죄는 뭐냐? 자금 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정경련 부회장의 자금 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면서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된 겁니다. 강요죄가 인정이 안 된 화이트리스트,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의 판결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강요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부와 관련된 문제였죠. 내부 고발을 통해서 문건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산하기관 임원교체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는 사직서 진구, 재신임 여부 검토 결정, 교체에 해당되게 되는 실장과 국장을 전달 설득,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문건인데요. 해당 문건에 대해서 환경부는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문건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김태훈 전 특별감찰반의 요청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번복했었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가 추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다. 당사자는, 즉 피해자는 무덤덤하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강요죄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직권남용은 성립이 된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의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덤덤하다라고 쳐요. 나 어차피 관두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쳐요.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직권남용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태를 종용하는 문건을 만든다라는 거, 그거는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강요죄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직권남용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저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유죄가 나와야 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저 사건도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왜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되면서 칭송을 받지만 왜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비 일학이라는 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리가 나는 것인가? 왜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유죄라고 인정했던 근거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되지 않는가. 저는 지금 정치에 입각해가지고 이념과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그냥 단순히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